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저희 김유황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시험에 헌법이 새로 추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죠. 새로 시작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마이크가 좀 깨끗하지가 않네요. 마이크 소리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 좀 헌법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니까 좀 편안하게 시험들 보시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아마 여러분들이 1차를 보신 분도 있고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1차를 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이제 올해 1차 합격을 목표로 했다가 좀 점수가 안 좋아서 내년에 다시 봐야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고시 공부를 해서 떨어지기도 해보고 합격도 해봤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 중요한 거는 빨리 다시 털고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는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시험을 잊어버리고 내년 시험을 열심히 대비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실패를 다시 안 합니다. 근데 빨리 털어내지 못하면 다음에도 또 영향을 미치니까 하여튼 다 털어내시고 내년에는 꼭 합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헌법이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아마 스펙트럼이 다양할 겁니다. 내년에 처음 1차를 보는 분, 아니면 1차를 지금 여러 번 봤던 분, 이미 1차 합격 경험이 있었던 분들 다양할 텐데, 헌법만큼은 초보라고 여러분들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이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법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공부를 해서 헌법을 좀 알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대다수는 헌법을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헌법이란 걸 보게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초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이제 헌법을 잘 따라오시면 내년에 헌법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60점 패스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근데 60점이 근데 그냥 앉아서 떨어지는 점수는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은 안 나와요. 점수가 60점이 그냥 되는 점수는 아닙니다. 근데 일정 정도 공부를 하면 누구나 넘을 수 있는 점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긴장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해서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헌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낯선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러니까 그 일정 정도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그 정도 공부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1년 계획을 저희가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이란 과목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헌법의 출제 영역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누누이 이미 여러 가지 우리 책에서 기본강 헌법 머릿말이라든가 5급 헌법의 개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의 출제 영역은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헌법 이론. 자, 어느 과목이나 어느 학문이나 이론적인 거를 떠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헌법 판례입니다. 지금 헌법 판례는 시험에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조문, 우리가 이제 하는 헌법 조문. 법학은 조문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헌법 조문은 130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문 자체는 별게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은 1118조 이렇게 100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민법은 조문에 어느 정도 다 답이 나와 있는데, 헌법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조문 자체가 130조인데 조문 자체도 약간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판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부속법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속법률도 시험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헌법 조문이 130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
그러니까 나머지 영역을 부속법률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는 조문 자체가 100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조문에서 상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지만 헌법은 일단 헌법 조문은 130조고 헌법은 개정이 어려워요. 지금 87년 이후에 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영역, 그 빈 공간을 부속법률로 채웁니다. 법률은 우리가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속법률을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조문은 말 그대로 형식적, 그러니까 조문에 헌법 전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헌법이고, 그 다음에 헌법 전이 아니지만 이 헌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이 부속법률을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시험 영역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헌법의 출제 영역을.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참 어렵습니다. 이 헌법 이론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론 자체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론 자체가 나오진 않는데 헌법 이론을 알아야만이 이 판례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조문이라든가 부속법률을 암기하는데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 조문과 부속법률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헌법 판례는 헌법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 판례의 판시 이유가 설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 이론은 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 법을 공부해서 사시 공부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야, 요즘에는 헌법 이론 시험에 안 나와, 그냥 판례만 해,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는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헌법 이론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판례만 보면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판례 시험이라 판례가 70% 이상 나온다 해서 판례만 봐가지고는 판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이론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판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론 자체가 시험에 출제된다 이게 아니라, 이론을 알아야 나머지 영역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암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안 그러면은 이걸 헌법 이론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전부 다 암기해야 돼요. 전부 다 암기해서 그 끝까지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고 이 헌법 이론 자체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판례는 워낙에 방대합니다. 헌법 판례를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워낙 매년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 판례라고 하는 공부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보면 2가지 유형의 시험에 나옵니다. 결론을 묻는 거, 유언이냐 합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유언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유언 결정이 나왔다. 그래서 이 헌법 판례는 크게 보면 이제 결국에는 유언이냐 합헌이냐. 간통죄, 작년에 유언 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간통죄 유언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그럼 그렇게 물어봅니다. 간통죄가 합헌이냐 유언이냐. 이제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이런 유형. 그래서 우리가 책에, 저희 기본 강의 헌법이나 이런 책에 보면 그 유언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거의 어지간하면은 책에서 빼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온 유언 결정은 다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나중에 이제 뭐 내일부터 하는 기본 강의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유언은 외워야 돼요. 결론을. 우리가 이제 간통죄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유언이다 알고 있지만, 다른 이제 조금 더 덜 유명한 사건들은 교과서에서 유언이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유언이냐 합헌이냐. 그래서 아마 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유언이냐 합헌이냐, 유언, 그래서 이제 외우는 방법은 합헌 결정, 유언 결정은 1년에 나온 판례 중에서 10%가 안 됩니다. 한 5% 정도나 될까요? 나머지 95%가 합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뭘 외워야 되겠어요? 당연히 유언 결정을 외워야죠. 유언 결정을 다 외워버리면 나머지는 다 합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푸시는 겁니다. 유언 결정을 5%를 다 외워가지고 만약 결론을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 거다 그러면 일단 합헌으로 찍는 게 그게 당연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어지간하면 유언 결정은 거의 다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집니다. 책이 유언 결정도 워낙 우리가 5%라고 하지만 그게 지금 뭐 굉장히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그 유언 결정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언 결정을 외워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판시 이유를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유언이냐 합헌이냐 이건 너무나 뻔해요. 간통죄, 유언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구체적인 판시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급 시험에서 이제 사시에서는, 사법 시험은 뭐 헌법 전문가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법학 전문가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사법 시험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판시 이유가.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판시 이유를 묻는 것도 기본적인 거를 물어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님들이 이거는 중요한 판시 이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아마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면적으로 책을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중요한 판시 이유인지 아닌지. 근데 이제 헌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면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부분은 아마 이제 강사님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헌법 조문은 우리가 이제 130조밖에 안 되거든요. 130조. 근데 이 130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막상 저희 사법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에서도 헌법 조문이 시험에 나오면 의외로 틀려가지고 와요, 헌법 조문을. 그래서 헌법 조문이 많이 나올 때는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문제면 한 4문제 이상을, 4문제 정도를 헌법 조문이 나오는데 그냥 헌법 조문만 정확하게 알면 맞추는데 그걸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요거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헌법 조문에 대해서 잠깐 보면 생각보다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헌법 조문이. 근데 이거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무작정 외워버린다, 난 그냥 맞고 품어버리겠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법 조문이라는 게 그냥 무작정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헌법 이론과도 직결되는 건데, 그게 왜 이렇게 규정이 됐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그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왜 그게 헌법 조문이 그렇게 들어왔는지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30조밖에 안 되지만 의외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다. 그래서 공부를 좀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이 헌법 조문 책을 만든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제가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헌법 조문들을 틀려오지? 시험 문제 가서 다 틀려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헌법 조문은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의도는 그겁니다. 오가면서 버스에서 한번 보고, 헌법 버스나 이런 데서 보고, 그다음에 밥 먹을 때 한 번씩 조문 하나씩 보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그냥 머리 식힐 겸 조문 하나 보고, 이렇게 틈틈이 외우자는 취지로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고, 부석법률은 이게 지금 뭐 올해 사법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미쳐버릴 정도로 부석법률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부석법률의 범위는 워낙에 넓어요. 국회법,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지방자치법, 뭐 헌법재판소법, 정당법, 뭐 정치자금법, 셀 수도 없습니다. 셀 수도 국적법, 이런 것들이 다 부석법률인데 이걸 다 공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아마 그 7급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공무원을 선발하는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공직자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래서 각 시험마다 특색이 있어요. 뭐 국회 8급 시험이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국회법을 굉장히 까다롭게 됩니다. 근데 사법시험은 아예 전체를 전부 까다롭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공직자를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5급 시험에서는 거의 이제 그 일부 법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역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과 집중, 우리가 강약 조절을 해야 됩니다. 강약 조절. 그래서 아마 5급 시험에서는 부석법률이 아주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과 관련된 부석법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느 걸 중점적으로 할 건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그동안 7급 시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고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강약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뭐 부석법률에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선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영역은 대체로 이 4가지인데 이거는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조문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조문 정리 책을 만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틈틈이 헌법 조문을 좀 보자. 그래서 조문 정리 책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법 조문을 보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과서에도 헌법 조문이 다 나오니까 나올 때 틈틈이 보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조문 정리 책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는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저희 기본강의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기본서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기본강의 헌법에다가 이 모든 것, 이론, 판례, 조문, 부속 법률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이걸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저도 고시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요 책이 제 텍스트인데 이 책 하나면 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책을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책 하나면 충분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뭐 60점 넘으면 되시니까 요거 책 하나면 충분한데, 이 책에다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책을 만들 때 빠짐이 없이 최소한 이제 5급 시험에서 출제될 만한 영역들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말이 끊어지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책을 쓸 때 절대 이렇게 단답으로 뭐 도표로 작성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책을 완전히 그렇게 도표하거나 이렇게 걸 싫어해요. 그래서 글로 쓸 수 있게, 글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 혼자서도 표나든가 아주 짤막하게 써버리면 혼자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글로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정도의 지적 능력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를 들으면은 더욱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강의 헌법에 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책 한 권이면 뭐 충분히 차고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서는 말 그대로 기본 텍스트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저기 피셋 공부할 때도 그냥 당연히 기출문제 보시죠.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 보는데 헌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기출문제가 한동안 그 행시가 뭐 10여 년간 그러니까 5급 공채 시험에 헌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5급 기출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0여 년 전, 훨씬 옛날 거는 사실 큰 기출문제에서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인사혁신처에서도 7급 시험에 준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7급 시험을 위주로 한, 그래서 저희 이제 기출문제집도 7급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고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기출문제집은 금요일 날 나옵니다. 이제 금요일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요. 올해 사법시험 문제까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올해 사법시험까지 이제 욕심상 그냥 작년 것까지만 넣자 했는데, 그렇게 넣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올해 것까지 분석을 해서 좀 늦어 해서 올해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출간이 되는데, 기출문제집은 하여튼 여하튼 뭐 제 책이 아니라도 꼭 보셔야 돼요. 일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급 문제를 위주로 하면서도 고시 문제를 일부 사법시험이라든가 우리 법원행정고시라든가 변호사 시험에서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거,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는데 난이도 낮은 거는 교류가 됩니다. 제가 이제 7급 문제를 분석을 해보다 보면 사법시험이나 법원 행정고시,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 7급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어려운 시험에 먼저 내보고,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7급 시험에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기출문제집에서도 이 사법시험이라든가 법원 행정고시, 변호사 시험, 좀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서 그 비교적 좀 그 쉬운 문제들은 우리 7급에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년 5급 시험에도 충분히 그런 지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시 문제도 일부 넣습니다. 그래서 7급 문제와 고시 문제, 각종 고시 문제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기출문제집이 금요일 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 책이 아니더라도 꼭 기출문제집은 어떤 기출문제집인지 꼭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그 헌법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이면 사실은 60점 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어요. 거의 지장이 없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조문은 틈틈이 이렇게 핸드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버스에서 핸드폰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 핸드폰 하지 마시고, 화장실에서 핸드폰 하지 마시고, 밥 먹을 때 핸드폰 하지 말고, 그때 틈틈이 그 조문 하나씩이라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뭐 큰 부담 없이 헌법 전문을 마스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기본서하고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1년 강의 커리큘럼을 뭐 우리 저기 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기 우리 학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개로 구성을 했는데, 일단 기본 강의, 이번 뭐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기본 강의입니다. 이 기본 강의는 이제 헌법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기본 강의를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6회라는 횟수가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아요. 우리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뭐 26회 이렇게 합니다. 26회 정도를 하고, 그다음 7급 시험 같은 경우도 지금 20회가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5급 패스제라고 하기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줄여서 16회로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짧고, 과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점수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된다고 하면 16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이래 가지고는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60점이라는 거, 패스제라는 것 때문에 16회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헌법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정도면 60점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밑바탕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6회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6회에 맞춰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래서 기본 강의 헌법을 교재에 텍스트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름쯤에 이제 심화 이론 강의라고 심화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요 심화 강의는 일단 헌법을 여하튼 뭐 학원 강의를 들었건 혼자서 책을 읽었건 아니면 옛날에 뭐 학교에서 헌법 강의를 들었던, 헌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책을 보고 나서 익숙해진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아주 실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없지만 어느 정도 헌법을 해도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더 이제 실제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심화 강의입니다. 이때는 이제 제가 지금 요거는 이제 기본 강의로 기본서로 하고 요거는 이제 기본서하고 기출문제집을 섞어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기출문제는 어떤 형식이든 기출문제를 봐서 이제 기본서하고 기출문제집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더 헌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그래서 요거는 한 10회 정도, 그래서 요거는 이 심화 강의는 10회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0회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한번 헌법을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론 강의 플러스 기출문제 강의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요거는 지금 뭐 저희가 8회라고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6회에서 8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고려하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인사혁신처에서나 이런 데서 난이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이 있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이제 하는데, 지금 아마 8회, 일단 학원에서는 8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40문제씩 매일 와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40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이 모의고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생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헌법이 그냥 패스제하고는 다르게 참 머리 아프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벌써 걱정되죠? 그 다음에 뭘 봐요? 바로 필수에 들어가죠. 그것도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5분 이렇게 답안지 걷고 하고. 그래서 헌법에서 만약에 제대로 시험을 못 보면 여러분들 머리 돌아버립니다. 우리가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시험 볼 맛도 안 나잖아요. 뒤에 과목들은. 근데 이게 헌법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필수 시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그냥 단순하게 60점, 우리 한국사라든가 이런 뭐 토익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1년에 몇 번 시험을 봐서 넘기면 되는 거다. 이게 아니가 시험장에서 넘겨야 돼요. 그것도 바로 뒤에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0문제를 내가 시간 내에 40분 내에 정확하게 풀어내고, 내가 60점은 아무리 잘못해도 60점, 마킹 실수 몇 개 한다고 해도 60점 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갖춰져야지, 안 그러면은 긴장돼 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서 제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 과정은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40분 동안 40문제를 내가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혹시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요 세 단계를 거치면 여러분들이 60점을 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80점을 목표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95점을 목표로 하거든요. 사실 100점은 어느 시험이나 힘들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또라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100점은 잘 안 맞춰주게 해요. 뭐 이상한 문제 전혀 특히 헌법은 100점을 맞추기 힘든 게 아까 말씀 부습법률 있죠. 부습법률 이상한 거 내버리면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헌법 그렇다 해서 우리 헌법 책에다가 이게 헌법 책이지 부속법률 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속법률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소에 보지도 않는 부속법률을 갖다가 시험 문제가 되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사법시험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험도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판시 이유가 시험에 나온다 했죠. 전혀 관심도 없는 판결을 갖다 놓고 이유를 틀어서 내버리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점수에 의해서 그래서 7급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7급 수험생들도 95점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시험들은 정말 죽도록 공부를 해요. 책을 샅샅이 다 뒤지고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80점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80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래 80점 정도는 목표로 해야 시험장에 가면 떨리죠. 떨리면 평소에 80점 맞는 사람들이 몇 개 더 틀립니다. 문제 잘못 보고 틀린 걸 찾으라 했는데 옳은 걸 찾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마킹 수술을 자기도 모르게 한두 개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소에 80점 실력이 된다면 시험장에 가서 실수를 좀 하더라도 60점은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딱 60점에 맞춰가지고 난 한 65점 정도로 맞겠다. 그러면 실수 몇 문제 하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무리 피셋을 잘 본다 하더라도 채점조차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2학년 헌법 공부하는 거 80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거 강의는 이제 저희 정식 커리큘럼이고 이제 7월하고 8월 달에 12월 달에 1년에 2번 저희 우리 교과서에 2015년 판례까지는 다 실어져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헌법 교과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016년 판례, 그러니까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판례가 선고가 됐는데 요 판례들은 어느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저희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본 판례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위헌조차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나온 판례는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교과서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무료로 특강을 합니다. 7월 달하고 12월 달에 상하반기 판례, 그러니까 2016년. 요거는 이제 상하반기 판례를 무료로 특강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제 강의를 안 드시는 분들이라도 요거는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7월 달하고 12월 달에 학원에서 하니까 실강으로 와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실강이 끝나면 동영상으로 올려놓으니까 하여튼 확인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유언 결정은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분명히 나옵니다. 안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2016년 판례에서 안 내진 않고 분명히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료 특강으로 그래서 1년 이렇게 이제 정규 강의 그다음에 무료 특강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 정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수많게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학원에 이제 행시 강사들 그러니까 5급 강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하시는 학원 우리 실장님도 있고 이런데 전부 다 한결같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학생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제가 사법시험처럼 강의를 할 거다. 그래서 어렵게 강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무슨 빠갑니까? 또라이입니까? 아니 행시 5급 공채 국립외교원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사법시험 강의를 한다는 건 또라이죠. 그거는 그렇게 강의 안 합니다. 당연하게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5급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횟수 자체도 16회로 줄여놓은 겁니다. 이건 사법시험 강의에서는 불가능한 강의예요. 그 다음 7급 강의도 16회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5급 패스제라는 것 때문에 16회로 잡아놓고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에 대한 오해도 야 이거 사법시험 책을 그대로 갖다가 5급 시험으로 5급 책으로 바꾸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법시험 책은 지금 17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1700 헌법이 그 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1700페이지짜리 책을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혹자들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다른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야 너무 이거 두껍지 않느냐 헌법이. 근데 헌법 자체가 원래 양이 많아요. 그거를 줄여서 지금 이렇게 946페이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도
너무나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여담인데 작년에 이 책을 1년 동안 만들었어요. 제가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1700페이지짜리 책을 기본 강의 헌법을 가져다 놓고 사법시험 책을 가져다 놓고 이거를 이제 5급용으로 만들어야겠다. 5급 수험생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겠다. 처음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줄이니까 1200페이지로 줄였어요. 그런데 양이 좀 많다. 저 줄여야겠다. 두 번째 줄였더니 800페이지가 나왔어요. 800페이지를 이제 하고 실제로 공부하는 이제 헌법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문장이 너무 끊기고 너무 줄여가지고 축약을 해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책 800페이지짜리 책을 가져가지고 다시 이제 혼자서도 책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게. 왜냐하면 강사가 아무리 강의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은 강사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8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책을 제가 안 되겠다. 다시 책을 했더니 1100페이지가 나와요. 이거 좀 양이 좀 많은 것 같아. 1100페이지는 요건 딱 7급용으로 하면 적당하겠더라고요. 7급 1100페이지짜리 책을 가지고 7급으로 하면. 그래서 다시 세부적인 지엽적인 것들을 다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4번 구의, 4벌 구의를 해가지고 나온 책이 지금 기본강의 헌법 94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 양이 많다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60점인데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근데 저하고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저는 60점짜리라고 해서 책을 60점으로 만든다는 거는 정말 그건 이상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0점짜리 책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부터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 책에 있는 걸 다 알아야만 60점을 맞죠. 저는 지금 여러분 5급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강의 헌법 아까 100점은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95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알면 기본강의 헌법을.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실 필요는 없죠. 굳이 여기서 80% 정도만 알면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80%. 그러면은 이제 마인드의 차이인데, 생각의 차이고 그 관점의 차이인데, 과연 그러면 이 책을 줄여가지고 80점을, 그러니까 책을 80점짜리 책을 만들 거냐, 아니면 95점, 100점짜리 책을 만들 거냐. 저는 당연히 책은 95점, 100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여러 가지 거를 모르고 놓치고 하더라도 80점을 여유 있게 맞을 수가 있는데, 80점짜리 책을 만들어 놓으면 처음부터까지 다 알아야 80점을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은 쉽게 풀어서 쓰고 그다음에 판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기 때문에 분량이 늘어난 거지, 책에 뭐 아주 세부적인 거, 시험에 안 나올 거, 아주 지엽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다른 교과서들하고 다를 겁니다. 우리 책 자체가 판례 설명도 굉장히 자세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른 교과서하고 다르다는 게 다른 헌법 책하고 다른 면도 있지만 다른 과목 책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헌법 책은 그 무슨 경제학 책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판례 설명 이런 것들을 쭉 자세하게 좀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회독 때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2회독, 3회독 때는 이제 이해를 하고 책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이제 여기서 제 수업을 안 들으실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이제 수업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우리 출제 영역은 이렇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이 이렇고 제 책은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80점은 무난하게, 요 커리큘럼 따라서 하시면 무난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뭐 저보다 뭐 연세가 많은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인생 선배로서, 그 다음에 최소한 제가 고시 선배는 고시 선배니까 여러분한테 고시 선배로서 말씀하는데 이해 위주로 하셔야 돼요. 60점을 암기 위주로 하시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60점은 이해만 해도 60점을 넘어가고 암기만 해도 60점을 넘어가고, 근데 이해,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 암기하는 게 훨씬 쉽지 않느냐? 안 그래요. 암기는 시험 전날까지 외워야 돼요. 근데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굳이 시험 전날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만 하더라도 60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되냐? 이게 그냥 헌법이 헌법만으로 끝난다 하면 단순 암기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60점만 넘으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헌법이 헌법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행정법하고 연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법하고 행정법은 공법으로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아예 한꺼번에 시험지를 냅니다. 헌법, 행정법을 공법으로 시험지를 한꺼번에 내요. 여러분들이 행정법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헌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제 헌법을 좀 공부를 해보고 행정법을 한번 하면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결국 2차 행정법은 써야 되잖아요.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단순 암기해가지고 헌법에서 행정법에 전혀 도움이 안 되게 단순 암기하고 유시점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하는데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행정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게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뭐 선택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하게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해 위주로 해가지고 행정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게, 그래서 행정법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행시 우리 5급 외교, 그다음에 국립외교원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헌법이라든가 다른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빠가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법시험에서는 행정법은 수월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비교 상대적 수월해요. 그거는 이미 헌법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수월한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굉장히 오해예요. 암기가 시간이 덜 걸린다. 이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암기는 지금 암기해야 되고 또 암기해야 되고 시험 전날에도 암기해야 돼요. 이해는 한번 이해를 해두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암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결국 시험에 장에 갈 때까지 시간을 따져보면 오히려 암기가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의 어떤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본 강의 때, 내일부터 하는 기본 강의 때는 무조건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암기해봐야 외우지도 않아요. 일단 시험장 가기 전까지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부터 하는 기본 강의는 뭐 저한테 안 들으시더라도 무조건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해 위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암기 방법을 안 가르쳤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암기법도 가르쳐 드립니다. 두문자도 따고 뭐 또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이해 위주로 해서 헌법을 좀 이해를 하겠다. 그래야만이 행정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고시 선배로서 꼭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리는 어떤 충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법을 제대로 알면요, 정치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거는 내일 공부를 해보면, 민주주의라든가 우리가 국민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치학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 헌법의 특성에서 하나가 정치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과 연관성이 있고, 행정학과도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히 서 있으면 다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여타 과목에도, 행정법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해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서도 써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올해 헌법의 공부 방법이나 오리엔테이션, 그건 전문 정리, 오늘 우리의 목적인 전문 정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헌법 전문 정리 책을 보면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지에. 책 그 표지 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전원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자, 이게 헌법입니다. 우리가 헌법은 물론 국가조직법, 국가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딱딱하게 개념 정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헌법을 지금 벌써 16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헌법은 요 두 문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책에는 전부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문구가. 이게 헌법 10조 헌법의 전문인데 왜 우리가 이걸 깊이 새겨야 되냐면요, 이거 보세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전원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전원과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 여러분이나 저뿐만 아니라 저기 뭐 아프리카 사람, 뭐 어디 필리핀 사람, 뭐 다른 뭐 중국인, 일본인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전원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종에 의한 차별, 그다음에 그 혈연에 의한 차별, 또 지연에 의한 차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인간은 누구나 다 전원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정말 핵심적인 전문이고, 그러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예전에 우리가 국가라고 하면 국민들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게 하나의 미덕이었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 지금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국가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상한 시스템이지만, 중국만 보더라도 이 국가 위주의 어떤 삶입니다. 국민들의 위주의 삶이 아니라 국가 위주의 삶. 근데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는 헌법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헌법이 아니고, 우리 보세요. 우리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의 어떤 역할은 여기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는 거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충성을 다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국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예전처럼 국가에 무작정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의의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지 그걸 보장해주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복 저항권 행사에서 때려 부숴야 되는 조직일 뿐이지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제 국가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국민과 국가 간에는 결국 국민들이 우리 이 사회의 핵심적인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전원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그다음에 국가는 이거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항상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건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 그다음에 인간의 전원과 같이 행복 추구를 보장해 줄 건가, 이거를 보장하고 확인해 줄 그런 조직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한마디로 이제 제가 구체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로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헌법을 강의하면서 느낀 거는 헌법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학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런 문구가 여러분들이 보는 어느 학문에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까? 인간으로 전원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걸 보장하고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어느 학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학문이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경제학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배부르게 먹게 살릴 건가, 이거의 주 관심사고, 행정학이나 정치학, 정책학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해줄 건가, 이건데 헌법은 직접적으로 아예 문구 자체가 여기 드러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대하실 필요 없고 정말 가슴 뛰는 학문입니다. 가슴이 뛰어요. 헌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만약에 이 전문을 지금 읽고도 가슴이 안 뛴다. 냉혈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너무 지금 그 인간성이 지금 콘크리트화 돼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헌법을 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헌법은 재밌고 정말 하나하나가 우리 실생활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통죄 폐지 쉽게 이야기하지만 헌법적으로는 왜 간통죄를 폐지해야 되는가? 그것도 결국엔 뭐예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인간에 대해서 간통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관념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간통죄로 해가지고 사랑을 막는 거는 좀 국가가 이걸 개입하는 거는 이건 안 되겠다. 이런 관념이에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헌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판례에서 볼 겁니다. 근데 가장 쉬운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재밌게 헌법을 재밌게 하고 좀 관심 있게 실생활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의 실생활의 문제입니다. 헌법은. 그러니까 이런 그 이념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헌법을 재밌게 합시다. 우리가 딱 아까 마이크 시간이 좀 있어서 5분만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합시다. 30분에 좀 쉬었다가 이제 전문 정리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